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아마추어 무선기술연맹의 전파기술연구소의 최용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주전파 환경에 단파 통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추어 무선은 햄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사된 큐브 위성 4개가 있습니다. 큐브 위성 4개는 전부 아마추어 위성입니다. 주파수를 UHF 대역 아마추어 주파수로 통신을 하고 있고, 또 세계 누구든지 그 주파수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그런 주파수를 이용하는 아마추어 위성이고, 이제 아마추어 위성으로서 이제 그 제네바에 등록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등록되지 않은 실험 위성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서울대 위성 같은 경우는 저희 연맹의 절차를 통해서 제네바의 아마추어 세계 연맹에 등록이 되어서 그 오스카 위성이라는 그 시리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개발을 할 때 이런 아마추어 위성이나 주파수에 같은 경우에 연맹의 등록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 아마추어 위성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코리아셋 또는 뭐 우리별 이와 같이 영원히 남는 시리즈 이름을 가질 수가 있고 위성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실험용으로 1년간 2년간 하게 되면 잠시 실험하고 사라지는 위성이 돼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데이터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 환경을 실험하실 때 특히 아마추어 주파수가 쉽기 때문에 쉽게 과기부의 허락을 얻어서 하시는데, 과기부의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국제적인 허락과 절차를 준수하셔야만이 세계적인 위성 역사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여기 오신 분들께 잠깐 소개하고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우주전파 환경에서 특별히 이제 전리층의 단파 통신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중간에 또 이 단파 통신이 이제 일반 햄 이외에는 별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특별히 그 이카오에서 이 단파 통신에 관련된 예보 또 워닝, 그 공항이나 항공기에 내놓는 노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노탐 예보를 소개하면서 HF 통신이 그 우주 전파 환경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햄뿐만이 아니고 국제 항공 운항에도 영향을 주는 국제 일기예보의 한 테마에 속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단파 또 할 때는 이제 영어로는 하이 프리퀀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주파수를 부르는 이름들이 이와 같이 장파, 중파, 단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LF, MF, HF, VHF, UHF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일부 이제 위성 밴드는 아까 위성에서 L밴드, C밴드, S밴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센티미터파, 미터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전파가 가지는 이름은 이와 같이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먹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과거의 파장에 비해서 엄청 1, 2차 세계대전에 그 전파가 개발되는 때에 비해서 수메타 파장이 짧다 생각해서 단파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휴대폰들은 더 높은 센티미터파 또 극초단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의 기술로 보면 굉장히 롱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파의 그 특징 중에 단파는 지금 그림과 같이 전리층이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 상공의 태양의 그 고에너지 입자로 인해서 이제 전리되어 있는 전리층들이 이렇게 D층, 2층, F1, 2층이 있어서 태양의 일사량이나 또는 솔라 사이클에 따라서 이 두께 밀도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저희는 이제 전파적인 측면에서 그 전리층의 전파가 사입돼서 반사되어 나올 때 그 임계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계 주파수는 전리층의 그 밀도 높이에 따라서 임계 주파수가 변화하는데,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임계 주파수를 그 일본 자료에 보면 태양의 솔라 사이클하고 임계 주파수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거의 1대1로 직접적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안양에서 66년도부터 제주도에서는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엄청난 시간 동안 전리층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 이 전리층들은 이제 안양에서는 수직 상공의 전리층의 경사가 있지만은 이제 제주도를 이용해서 사입사 관측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그 한 20년간 데이터를, 이제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파 관련된 가장 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전리층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돼 있다 싶어서 이제 전리층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본 게 그 아래쪽에 있는 네 가지 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 솔라 피크 근처에 있던 데이터들을 제가 한번 우리나라 상공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그 전리층의 임계 주파수를 봤을 적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이제 겨울철에가 굉장히 컨덴서하게 전리층이 임계 주파수가 모아져서 실제 아마추어들이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장거리 통신 밑에 우측에 보시면은 거의 1, 2, 3MHz 주파수 대역까지 임계 주파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주파수의 초장파의 경우에는 장거리 통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계절에 따른 통신에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밤낮으로 태양의 복사가 변화될 때 또 전리층의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이제 아침 일출 전, 그 다음에 이제 일몰 후 이런 때 이제 전리층의 그 그레이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레이 라인에서 전리층을 이용해서 통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솔라 사이클은 이제 25 사이클이 되겠는데 벌써 이제 시작을 했고,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그 나사의 포캐스트나 또는 스탠다드 커브보다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솔라 사이클이 맥스가 되는 2025년에서 26년 사이에는 이 예측된 값보다도 더 액티브한 솔라 활동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솔라 사이클 22때부터 이제 제가 헬리오그래프라든지 또는 솔라 위성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쭉 해오면서 봤을 때 지난 주기 24번 주기 때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좀 낮았으니까. 그러나 22주기에 또도 굉장히 셌고, 이번에 25 솔라 사이클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또 많은 성과가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 아마추어 무성가들도 안테나를 정비하고 또 많은 그 결과 활동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 전리층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라 스톰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솔라 플레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 플라즈마 이젝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이에너지 파티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SDO에서 하얗게 프레시 되는 게 이제 인텐스한 그 솔라 플레어를 보여주는 거고, 가운데 빨간 것은 이제 코로나 매스 이젝션을 할 때는 태양이 너무 밝게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인위적인 그 일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가리는 디스크 판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실제 그 하얀 원반이 태양의 실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서클이 있는 것이 태양의 크기인데,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 이 매스 크라우드 이젝션이 엄청 11시 방향으로 아주 세게 분출되는 것을 소위성에서 관측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 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기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태양을 가리도록 디스크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하얀 원형이 태양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 주변에 하얗게 발광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 그 고에너지 입자 카메라에 관측된 태양 그 하이에너지 파티클들이 저렇게 분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라 스톰을 관측하는 데이터나 플레어라든지 CM이나 또 하이에너지 파티클, 이런 부분들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카오에서도 그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계속 이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페가수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페가수스에서 이제 나오는 노탐의 키워드 또 인덱스는 SW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웨더라는 키워드로 이제 그 모더레이터하고 CV 할 때 레디에이션이 중 이상의 강력할 때 이제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플라이트 레벨이라든지 세틀라이트 내비게이션하고 장거리 단파 통신 이 세 가지 용도로 이제 프레딕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레디에이션 계통은 이제 아까 그 고위도 항로를 이용하는 이제 고객들이나 또는 크루 승무원들을 위해서 이제 그 레디에이션 크기를 영향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위성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흔히 저희들이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많은 그 위성 관계자들에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단파 통신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들이 햄뿐만이 아니고 선박 또 비행기에도 그 백업 장치로 HF 통신기기가 인천공항에도 예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국제 전화나 이제 다른 통신을 이용하지만 이머전시 할 때라든지 아주 이런 통신이 끊어졌을 때는 단파 통신할 수 있도록 항공 관제에도 단파 통신이 다 공항마다 설치가 돼 있어서 필요할 때는 그 단파 통신을 통해서 조종사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전리층에서 단파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층이 아이오나즈 돼가지고 이제 덴스한 층이 있을 때 전파를 수직으로 쏘게 되면은 대부분이 투과돼서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인계 주파수에 따라서 그 투과되는 주파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경사를 갖게 되면 이제 반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될 때까지 그 거리를 저희들이 이제 스킵 디스턴스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호흡 이 사이는 스킵존이라고 그래서 이제 통신이 들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통신을 하면 가까운 대전 1-200km 내에는 스킵존이 생겨서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특히 이제 A 포인트에서 반사돼서 다시 B 포인트로 가는 2업, 3업 정도 되게 되면은 거의 1000km, 2000km까지도 HF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전리측 용어는 맥시멈 어퍼 프리퀀스하고 로어 어퍼 프리퀀스, 그다음에 이제 트랜짓 때는 프리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파수를 가지고 전파 연구소에서 매달의 그 각 대도시 간의 국제적인 통신망의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박에서 주로 또 아마추어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MUF, LUF, FOT에 대해서 예보가 나오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이제 그 주변에 요즘 잘 보기 어렵지만 아마추어 무선 통신의 시스템이 이와 같이 각 가정에 또 각 아파트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맨 위에 있는 UHF 안테나, 밑에 VHF 안테나, 그다음 밑에 이제 HF 안테나 이렇게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는 로테이터가 있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방향에 따라서 로테이팅을 하면서 전리층 반사 통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 다양한 기계들을 가지고 주파수 상황에 따라서 3메가, 1.8메가, 50메가 또 VHF 등 아마추어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일반 상용 주파수 분배하고 거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컴퍼니보다도 아마추어 밴드가 가장 주파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 LF, MF, HF, VHF, UHF 모든 주파수 대역에 아마추어 밴드가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뭐 아마추어들 취미생활하는데 저렇게 많이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전파 이용의 계기 시작은 헤르츠 마르코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전파 기술의 발달은 아마추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개척되어 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추어들이 쏘아올린 지금
상공에 돌고 있는 위성도 거의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지금 아마추어 위성이 지구 상공을 돌면서 전리층 연구, 전파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에는 이제 그렇게 아마추어들이 그런 투자와 시간을 투자해서 위성 통신 또 전리층 연구에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토성 사진은 제가 70년도니까 50년 전에 이제 아마추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HM4OB라는 콜사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북한에서 또 이런 호출부, 주파수, 궤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나노가짜 이렇게 해서 HM은 북한으로, 그 다음에 한국은 HL로 이렇게 프리픽스를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행기나 선박에 보시면 HL2784 이런 프리픽스 콜사인이 HL이 한국을 가리키는 거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HM이랑 콜사인도 같이 썼습니다. 이건 제가 학창 시절에 만원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사로 직접 찍은 토성 사진을 이제 QSL 카드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파통신은 간단한 안테나로 매우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제작 및 설치가 쉬워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특수전이라든지 대북이나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용도에서는 HF 통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통신망이기도 하지만은 재난 환경이 일어났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멀리까지 할 수 있는 쉬운 통신 방식이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를 이용한 통신에 대해서 국가 재난통신망 활동으로 이제 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리는 원리는 이제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리층에서 뭐 통신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큰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은 이제 지오마그네틱 스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리층의 그 지구 자기장을 이제 태양의 에너지가 크게 흔들었을 때 이제 전리층이 굉장히 디스터번스 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통신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솔라 에너지 프로톤이나 솔라 플레어 뭐 이런 것들인데, 잠깐 이걸 제가 이제 예보의 타이틀로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그 우주 통신에서 하는 것들의 매개 변수 페가수스에서 측정하는 것은 오로라 옵섭션하고 폴라켈 옵섭션, 그다음에 쇼트웨이브 페이드 아웃, 포스톰 디프레션, 이 네 가지를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더레이터나 시비어 값을 초과할 때 H컴 모더레이터, H컴 시비어라고 이카오에서 예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보의 텔렉스 문건의 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CB한 예보가 나갔던 거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빨간 지역을 항공 조정할 때는 CB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SWX 이펙트, HCOM CB하다. 그다음에 관측 오브저베이션 한 관측 시간이 05시 35주루다. 이렇게 해서 예보가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의 사례를 쭉 조사해 보면 태양 극소기에는 19년도에는 1회 발생했는데 2020년도 9월에는 이렇게 13회의 이카오 경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라 플레어나 솔라 사이클에 따라서 단파대 통신도 이카오에서는 중요하게 핸들링하고 있고 예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주기별로 그 태양 흑점의 갈색 부분, 그 다음에 핑크색은 2층, 초록색은 F1층, 청색은 F2층의 극대 극소기, 그 다음에 1년 12달의 4계절의 변화량을 이제 소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태양의 전체적인 큰 사이클하고도 콜레이션이 되고, 또 계절에 대한 변화량, 그 다음에 하루의 변화량들이 자세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스포라딕 E에 대한 얘기들 연구가 또 많이 관심이 가져지는데요. 이건 이제 ITR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라딕 E는 주로 이제 5월, 6월, 7월, 8월에 나타나는 중위도 지역에서, 물론 적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중위도하고 나타난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난 것들은 이제 어떤 윈드 시어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제가 서클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한국, 일본에서는 굉장히 스포라딕 E에 대한 여름철 그 이벤트가 굉장히 강력하고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또 관심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돼서
일단 질문 받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